여러분, 9월의 악몽, 경제에서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악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9월에는 경제에 좋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진 그런 달이기도 해요. 이게 3분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 후에 해이해지기도 하고요. 그 끝단이 9월이다. 그래서 9월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9월의 위기설. 적어도 주식시장이 10% 정도는 조정될 거다 하는 그런 위기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일단은 흥다그룹의 어떤 파산 위기설, 여기 때문에 점점 주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5% 이상 무너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 여기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쨌든 이 9월은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좋지 않는 최악의 악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최악의 악몽으로는 안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9월 달에는 다양한 악몽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9.11 테러는 여러분 잘 아시죠? 9.11 테러는 2001년 9월에 있었죠. 그런데 제가 동그란 네모 빨간 박스를 치놓은 것을 보면 이게 2008년 9월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게 9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흥다그룹이 부채가 355조인데 이게 망하면 중국의 금융의 위기가 되고 중국의 금융의 위기가 전 세계로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전 세계로 전이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영향은 엄청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아니지만 뭔가 충격의 기미는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2011년 8월에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처음으로 강등되는 해였어요.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또 2016년 9월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이게 가장 충격을 받았던 2018년 9월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시작점, 이것도 9월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했던 게 2018년 9월입니다. 그만큼 9월은요 좋지 않은 계절, 악몽의 계절, 위기의 계절,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표적으로도 많이 빠집니다. 지표도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9월 달은 굉장히 잔인한 달이에요. 그 어느 달보다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제일 좋죠. 1월 효과라고 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는 3.29%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3.58%가 오르는 그런 수순을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은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2%가 떨어지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82%가 떨어집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하루 이틀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 아니라
1997년 1월에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 8월까지의 어떤 수익률을 합계를 해봤더니 NH투자증권에서 해봤더니 9월이 최악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투자업계에서는 9월이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월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뭐 대한민국의 국내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해외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 1930년 1월이 1930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월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9월이 마이너스 1.02%입니다. 마이너스 1.02%. 1월에 1.18%나 12월에 1.33%에 대비해 보면 9월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9월이.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9월에 주식을 사라. 9월에 주식을 사라. 실제 9월에는 나스닥도 이랬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9월이 안 좋으니까 9월에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9월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거기에 대한 해석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3분기라는 게 7, 8, 9잖아요. 1분기, 2분기 열심히 달려왔다 이거야. 1분기는 잘 보이기 위해서 연초니까 열심히 일했고 2분기는 실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3분기에 가면 해이해진다 이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회계 기준은 언제입니까? 9월 말이잖아요. 9월 말. 미국의 회계 기준이 9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은 회계 기준의 기점이 12월 말이잖아요. 물론 뭐 3월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2월 말이죠. 근데 미국은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떨어낼 거 다 떨어냈고 좀 쉬자. 9월은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7월 8월 더위에 휴가를 가고 9월엔 좀 쉬자. 그래서 9월이 최악의 달이다. 9월에 악몽이 시작된다. 9월에 위기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아직 이 9월의 악몽은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6월에 FOMC 개최했지만 지금 9월에 FOMC 개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채권 매입 쉽게 말하면 통화를 긴축 정책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9월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9월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결정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11월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부에서 벌써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11월부터 테이퍼링이 들어가면 9월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줄인다. 다시 말해서 통화를 이제 완화해서 긴축 정책으로 바꾼다. 어떤 정책의 전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정책의 전환 시점. 지난번 6월에서는 보시다시피 금리를 언제쯤 올리면 좋겠느냐 했더니 2022년에는 소수의 인원이 2022년에 올려야 된다. 다수의 인원은 2023년에 그 공개시장위원들은 올려야 된다. 그것도 2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9월 FOMC에서는 아마도 11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11월부터 통화
긴축의 정책, 다시 말해서 완화가 긴축으로 바뀌는 정책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다면 9월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9월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날짜로 보면 9월 22일이잖아요. 미국 날짜로 보면 오늘 9시 반이 돼야지 이제 다시 또 9월 22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나 이때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결과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식이든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제 돈이 빠져나갔고요. 또 2013년 이때가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죠. 그리고 테이퍼링의 텐드럼 긴축 발작이 됐을 때도 돈이 빠져나갔고요. 또 2015년 7월에 중국발 정시 쇼크 때도 돈이 빠져나갔고요. 코로나19 사태 작년 1월에도 보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오면. 이게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좀 지난 선에 2013년 5월에 테이프 텐드럼인데 긴축 발작인데 요선입니다. 요선. 200억 달러에 300억 달러 사이. 요선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한국 시장은 괜찮을까? 이건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가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든 경기는 시장은 좀 충격을 받지는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흥다그룹의 그 채권 만기가 23일에 두 개가 돌아오잖아요. 23일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두 개가 돌아오면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뭉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두 개가.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의 어떤 전환점 하고요. 또 중국의 흥다그룹의 어떤 채권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는 것, 이게 뭐 적은 돈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만약에 파산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겁니다.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9월의 악몽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9월 위기설 이야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조합을 해서 8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 많이 안 틀립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과 또 경제에서 나타나는 지표를 저는 종합해서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딱딱 들어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판단 이것까지 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경기를 전망할 때마다 좋은 전망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정환진 TV에서도 비관적인 뉴스보다가 점점 긍정적인 뉴스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씩 우리가 소통하면서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위기가 오면 기회를 잡고 기회가 오면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